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 여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맹종하는 반국가 세력이 활기를 치고 있다. 또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가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 최대 요인이다. 이런 내용의 야당의 비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을 더 선명하게 드러냈다는 평가와 함께 구구적 인식이라는 비판이 공존합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일단 키워드별로 좀 보겠습니다. 자유라는 단어가 가장 많았고 이 중에 또 공산 전체주의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습니다. 78주년 광복절 경축사,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경축사이기도 했는데요. 지난해에도 자유를 33차례 언급했는데 올해 역시 단연 자유가 키워드였습니다. 27차례 등장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게 국민이었고 다음으로 많이 나온 게 바로 공산 전체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 좀 집중이 되는데요. 정전협정과 한미동맹 70주년인 지금 서로 다른 체제를 택한 대한민국과 북한의 현실이 극명하게 달라졌다. 그런데도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세력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하는 광복절 경축사라고 하기에는 보기 드문 굉장히 격한 표현이라고 느껴지시죠. YTN 취재 결과 야비한 폐륜적 공작 이런 대목은 윤 대통령이 직접 넣은 것으로 전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독립운동은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공산주의에는 독립운동의 정당성이 없다는 점을 언급했었는데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주장이 보다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른바 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 언급도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 행사 등에서 몇 차례 한 적이 있는데요. 나아가 경축사에서까지 발언한 겁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자유민주주의 번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종북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인식이 윤 대통령에게 강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보통 광복절에 대통령 경축사를 보면 일본과의 과거 사이가 나오긴 하는데 이번에는 그건 없었고 대신 일본 유엔사 후방 기지를 평가하는 얘기가 들어있었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을 협력 파트너라고 거듭 정의하면서 일본의 후방 기지를 언급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들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입니다. 일본이 유엔 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입니다. 윤 대통령이 유엔 사령부가 한반도 평화를 지켜주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한 것이 처음은 아닌데요. 다만 일본의 유엔사에서의 역할을 직접 언급하면서 높이 평가한 게 처음이라서 주목됩니다. 주일 유엔사가 관할하는 일본 내 7개 기지를 말하는데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 후텐마 해병대 기지, 요코스카 해군기지 등입니다. 이곳에 주일 미군과 전투기 등 미국 전략 자산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직접 일본의 전력이 출동하는 건 아니고 일본에 있는 유엔사의 전력이 북한을 막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한편으로는 일본이 북한의 남침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표현으로도 읽힙니다. 한미일 정상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만큼 일본이 우리에게 중요한 안보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내세운 건데 일제강점기 일본이 저질렀던 만행이나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발언은 아예 없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선언적 발언이 담겼었는데 다만 과거사 언급은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미동맹, 한일협력 이 두 가지를 중시하는 사고관이 더욱 극명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본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어땠습니까?
네, 일본 언론들이 윤 대통령이 역사 문제 언급 없이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표현했다 이러면서 반기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제목이 윤 대통령 역사 문제 언급 없어라고 한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동안 일본의 책임을 호소한 역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는 차이가 두드러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사히 신문도 한일 관계 개선 행보가 궤도에 오르고 있다고 밝혔고, 니혼 게이자의 신문 역시 다른 보수 대통령들과도 다르게 역사 문제가 아닌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조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야 반응 예상대로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특히 야당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묻지마식 친일 기조가 그대로 드러나고 국민을 편가르기 한 최악의 광복절 기념사라고 혹평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자성 촉구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지적은 한마디도 없었다며 극우 유튜버의 독백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꼬집었고, 정의당 역시 경축사라기보다 나치 괴벨스 선동문에 가까운 충격적인 연설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에 단호한 대응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눈에 보이는 반국가 세력을 없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하면서 민주당이야말로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느냐고 주장했습니다. 경축사를 둘러싼 식약차가 이렇게 극명한 만큼 논란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굵직한 의제는 아니었지만 경축사에서 이권 카르텔도 언급했죠. 그렇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의 중요성 등에 대해서 언급한 뒤에 윤 대통령은 최근 현안들에 대한 언급도 경축사에 담았는데요. 무엇보다 현 정부에서 기업 중심, 민간 중심 시장 경제 기조를 튼튼히 세웠다.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추진했다. 미래 세대를 위해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타개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했고요. 이렇게 지난 정부를 겨냥한 발언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윤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하고 있는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도 발언했습니다. 이권 카르텔 불법을 근절해서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겠다면서 특히 부실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은 철저히 혁파돼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레이치 발주 아파트 부실공사 사태를 언급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교권이 존중받고 교육 현장이 정상화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건데요. 이렇게 현안까지 두루 짚은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을 했더니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경축사를 또 다른 취임사, 제2의 취임사에 비견할 만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식 때처럼 하늘색 넥타이를 맨 것도 또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이나 취임 때의 비전을 되짚으면서 앞으로의 국정 방향까지 생각하는 절절한 철학이 담겼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대통령실의 설명 어떻게 바라보고 또 평가할지는 국민 각자의 몫일 겁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